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조금 저리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나요? 그 순간 이미 뇌 속에서는 작은 경고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70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신호, 즉 뇌경색이 시작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징조 1호까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 혹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런 증상을 느낀 적이 있었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석진입니다. 50세 노년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제가 인상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노화로 착각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한 74세 남성 환자의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은 평소 혈압이 약간 높고 당뇨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내 입이 한쪽으로 내려갔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고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뇌경색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름은 박정홍 씨였습니다. 74세, 은퇴 후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생활하고 계셨죠. 하루에 2번 산책을 하고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뉴스를 보던 평범한 노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젓가락을 쥔 오른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좀 무리했나. 그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잠시 후 그 증상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뇌경색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혈류의 차단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미세한 혈관이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짧은 경고가 옵니다. 이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단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손끝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그 한마디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박정우 씨 역시 그랬습니다. 손저림, 어지러움, 순간적인 언어 장애, 모두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그는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고 손에 쥔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가족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좌측 중대 뇌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는 마비가 왔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몸이 먼저 알려준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다음과 같은 증상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한쪽 팔이나 다리에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 시야가 한쪽만 흐릿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임 이유 없이 극심한 두통, 얼굴에 한쪽 근육이 처지거나 미소가 비대칭으로 보임.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때 바로 병원에 간다면 80% 이상의 경우 치명적인 뇌경색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가끔 손이 저린데 눈이 갑자기 침침할 때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둔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첫 번째 신호들이 실제로 우리 뇌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70대 이후 뇌혈관이 약해지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피가 안 통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진행된 뇌혈관의 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해야만 진짜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 내피세포, 엔도디율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혈관을 강으로 비유해 봅시다. 물이 부드럽게 흘러야 하는데 강바닥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물질이 쌓이면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뇌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 축상 경화반을 쌓이게 합니다. 그렇게 좁아진 혈관에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 피의 흐름은 순간적으로 멈추고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손상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히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흔히 뇌혈관을 공격하는 3대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당뇨는 그 손상된 벽에 기름기를 붙게 만들며, 고지혈증은 그 위에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혈관의 직경은 점점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피가 막히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뇌경색이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죽상경화성 뇌경색,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가장 흔한 형태, 전체의 약 50%. 시민성 색전 뇌경색, 심장에서 떨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형태. 소혈관 폐색, 뇌경색, 미세한 모세혈관이 막히는 경우 당뇨 환자에게 많습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은 증상이 매우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잠깐 말이 꼬이는 정도라서 대부분 놓쳐버리죠. 하지만 반복될수록 뇌의 일부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뇌경색입니다.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많은 70대 환자분들의 뇌 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작은 뇌경색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뇌경색을 앓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손상이 쌓이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 단순한 혈관 질환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질환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뇌경색은 예방이 가능하다. 둘째, 예방은 약보다 습관에서 시작된다. 다음 4부에서는 바로 이 부분, 즉 뇌경색을 막기 위한 70대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습관, 수면, 혈압 관리, 그리고 매일 5분이면 할 수 있는 뇌혈류 회복 운동까지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약만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일상 속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 한석진은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은 최고의 약보다 강하다. 먼저 첫 번째 습관, 아침 물 한 잔의 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어나 바로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십니다. 그러나 뇌경색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새벽 5시에서 오전 9시 사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때는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이 가장 끈적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더 쉽게 엉기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액 점도를 낮추고 피와 뇌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 소금보다 걷기입니다.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치의 약 2배입니다. 짠 음식을 오래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죠. 반대로 하루 30분만 꾸준히 걷는다면 혈압을 10스 15mg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짠 음식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혈관약입니다. 세 번째 습관, 심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뇌에 좋은 약 좀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를 살리는 진짜 영양소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몬드, 토마토, 브로콜리 성분, 현미, 귀리요. 이 네 가지 식품군을 매일 섭취하면 혈관 염증이 줄고 피의 흐름이 매끄러워집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만 먹어도 뇌경색 재발 위험을 25%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일로 시간의 숙면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TV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혈전 생성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노인의 경우 뇌경색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6에서 7시간의 깊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취침 2시간 전 TV와 스마트폰을 끄기기, 방 조명을 어둡게 하기,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기요. 이 세 가지를 습관화해 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 매일 5분 뇌혈류 회복 운동입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방법입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꾸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습관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손끝이 이상하게 저리거나 한쪽 눈이 잠깐 흐려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한석진 의사, 2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위대한 치료는 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회복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긴 후 5분이 지나면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즉, 증상이 나타난 즉시 행동하는 것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먼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FAST 테스트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기억해 두세요. F. Face.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얼굴 신경이 마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Arm palm. 부풀어 들어 올려보세요. 한쪽 팔이 자꾸 내려가거나 힘이 빠지면 그 역시 뇌혈류 장애의 신호입니다. S. Speech. 짧은 문장을 말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T. Time.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조금 더 지켜볼까? 하다가 놓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평소 건강하던 분이었죠.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거야 라며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하지만 20분 후 아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바로 119를 불렀더라면 그녀의 오른쪽 팔다리는 지금처럼 마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뇌경색의 치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제 비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서 뇌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5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즉, 병원까지의 1시간, 검사와 준비 1시간, 투여 시점까지 2시간, 총 4시간 반의 골든타임 안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라도 뇌졸중 센터
혹은 신경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 129 구조대에 뇌경색 의심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러한 병원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뇌경색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MRI 혹은 MR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은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3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석진 의사,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왔다고 말한 분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금 이상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뇌경색 후유증과 재활의 핵심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그 후에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시키는 과학적 재활법, 그리고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복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발병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길고 더 어렵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뇌경색 후 가장 흔한 후유증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운동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 언어장애,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짐, 삼킴, 장애,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 사레가 들리거나 기도로 넘어가는 증상인지 기능 저하, 기억 판단력 집중력이 약해짐, 정서 변화, 우울감, 분노, 불안 등의 감정 기복. 이 5가지는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한석진 의사,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의 여성 환자였는데 뇌경색 이후 오른쪽 팔이 마비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몇 주가 걸렸죠. 하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숟가락을 직접 쥐고 밥을 드시게 되었어요. 이 환자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다시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활은 의사의 처방보다 환자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한 약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활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재활입니다. 뇌경색 이후 3개월 이내는 뇌의 신경 회복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때 적극적인 재활을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물리치료,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마비된 부위를 자극하여 움직임을 회복, 작업치료, 일상생활, 옷 입기, 글씨 쓰기, 식사하기 등을 다시 익히는 훈련 언어 치료, 발음, 단어 인지, 말하기 훈련을 통한 언어 기능 회복, 심리 치료, 우울감, 불안감, 자신감 저하를 극복하는 정서적 회복 과정, 특히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신체적인 문제보다 무력감과 외로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겠지. 그 순간 회복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희망입니다. 매일 작은 변화를 함께 기뻐해 주세요. 오늘은 손가락 하나, 내일은 팔꿈치 하나.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걷는 날로 이어집니다. 또한 재활 중에는 두 번째 뇌경색 예방도 병행해야 합니다. 한 번 뇌경색을 경험한 사람은 1년 이내 재발 위험이 2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매일 기록하기 처방받은 혈전 억제제, 꾸준히 복용하기,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 확보하기. 한석진 의사,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걷고 한마디라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다음 7부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마음관리법, 즉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이 어떻게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뇌를 지킨다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는 말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뇌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분노할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짧은 시간에는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이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결국 뇌혈류가 막히는 위험이 커집니다. 한석진 의사, 저는 종종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이 먼저 병든 경우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는 배우자를 잃거나 외로움, 가족 갈등 등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서적 요인이 혈관의 긴장을 높이고 혈압 변동을 심하게 만들어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의 김영순 가명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죠. 병원 검진 결과 혈압이 하루에도 여러 번 급격히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3개월 후 새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마음의 상처는 혈관의 상처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이후에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가 약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명상 5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감정 일기 쓰기.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로웠다. 손주 목소리를 들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유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빨리 아픕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대화와 웃음은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한석진 의사,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혈관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분노와 불안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뇌경색을 막는 첫 번째 정신적 백신입니다. 다음 8부에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어떤 습관을 지키면 뇌혈관이 건강해지는지 의사 한석진의 실제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루틴 속에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고 제 자신도 지키고 있는 뇌혈관 건강 루틴을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8시 8시 1.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기. 자기 직후 혈액은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뇌로 가는 첫 혈류를 깨워줍니다. 커피나 차보다 반드시 물을 먼저 마셔야 합니다. 2.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움직입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함께 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3. 10분 아침 햇살 받기.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압 조절 호르몬을 안정시킵니다.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혈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전 루틴 9시와 12시. 아침 식사. 뇌를 위한 식탁 현미밥, 계란, 채소, 견과류, 등푸른 생선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전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기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그 짧은 순간이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점심 루틴 12시 2시 1.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식사 후 바로 누우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오릅니다. 밖으로 나가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안정되고 뇌혈류 순환이 좋아집니다. 2. 식사 중 소금 줄이기 된장국, 김치, 젓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단지 이 한 가지 실천으로 6개월 안에 혈압이 10mm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후 루틴 3시 6시 1.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체조 TV 앞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렸다 내리고 다리를 번갈아 들어오며 엄마를 하는 순간 호흡을 맞추세요. 혈류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2. 충분한 수분 섭취,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신다는 원칙을 가지세요. 하루 1.5리터의 물이 뇌세포를 지켜줍니다. 조율주 저녁 루틴 1. 저녁 식사는 가볍게 늦은 시간에 과식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 중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밥, 반 공기, 국물 적게,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세요. 2. 하루 되돌아보기. 오늘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 몸에서 이상한 신호는 없었나? 잠들기 전 5분 동안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이 습관이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됩니다. 수면 루틴 10시 이후 1. 조명은 어둡게, 방은 조용하게. 수면 중 뇌는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TV나 스마트폰의 밝은 빛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반드시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2. 감사의 한마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숙면을 돕습니다. 한석진 의사, 70대에 되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루의 루틴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곧 평생의 건강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음 9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약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매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7일 루틴 점검표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석진 의사,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들으셨죠? 하지만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1호까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그 뇌경색 예방 핵심 1호까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경색 예방 핵심 1호까지 습관. 아침 물 한 컵으로 시작하기. 잠에서 깬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혈액순환을 깨운다. 짠 음식 줄이고 매일 30분 걷기.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걷기는 혈류를 맑게 한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꾸준히 섭취하기. 혈전을 녹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3와 항산화 영양소를 챙긴다. 수면 6날 7시간 확보하기. 깊은 잠이 뇌 속 염증을 제거하고 다음날의 혈압을 안정시킨다. 하루 5분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 어깨의 긴장을 풀고 뇌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감정 기록과 감사 명상. 코르티솔 호르몬 낮행,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 이상 증상 시 즉시 119 연락, 손저림, 언어장애, 얼굴 비대칭 등 파스트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제 1일로까지를 7일 점검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자기 전 1분만 체크하세요. 당신의 한 주가 뇌를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7일 뇌경색 예방 점검표 항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셨다. 30분 이상 걸었다. 짠 음식 줄이기 실천. 짠 음식 줄이기 실천. 수면 6시간 이상 확보. 감정 일기 혹은 명상. 감식은 혹은 복식 호흡. 스트레칭 또는 복식 호흡. 몸의 이상 신호 점검. 몸의 이상 참여 타임. 뜻음 숨바타. 이 표를 채워가는 동안 당신의 혈관은 점점 젊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10부에서는 영상의 마무리로서 시청자에게 남기는 당부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구독 공유를 유도하는 감성적인 클로징 멘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석진 이사,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쩌면 조금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뇌경색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70대의 삶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겨울을 견디고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몸입니다. 그 몸이 이제는 조금 느려지고 쉬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해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20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뒤늦게 병원을 찾아와 후회하셨고, 어떤 분은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손끝이 저리거나 잠시 말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피곤해서라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뇌가 보내는 작은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나도 오늘부터는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한석진 의사, 저는 환자에게 완벽한 건강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루 30분 걷고 오늘의 마음을 기록하세요. 그 세 가지로도 뇌경색은 충분히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특히 64, 70대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한석진 의사, 당신의 뇌는 지금도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뇌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 자막 제안.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Dr. 한석진. 여기까지가 70대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이 시작됩니다. 전체 10부 완성본입니다.